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뵙는 우리 백대현 대표인데 네. 하필 또 시장이 좋지 않아서 좀 맞아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래도 오늘장 왜 하락하는지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두 분의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OX 종목 우리산업으로 시작을 해보죠. 테슬라가 붙었고 여기에 독점 공급이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을 했었어요. 물론 뭐 크게 오른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열어보도록 하죠. OX 의견 볼까요? 네,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그 거래 제한폭까지 갔다가 지금 밑꼬리가 맞아요. 길게 나와 네. 있는 상황이라 저도 좀 그 점이 걱정이 됐어요.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 X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 첫 시작이 일치했네요. 예, 좋은 출발이네요. 네. 일단 그 테슬라 말씀을 하셨는데 모델 3부터 YS까지 전 모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독점적으로 모델의 공조 장치를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한 번씩요. 거기다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각 장치들을 연결시켜주는 공조 장치 이런 쪽들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부각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일단은 121선, 글쎄요, 이거를 좀 강하게 장중에 돌파를 했었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종가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테슬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은 맞아요. 우리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현대차, 기아 쪽은 당장 보조금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에는 20만 대 제한에 걸려서 보조금이 20만 대가 넘어가면은 지급이 안 되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인프라 수혜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20만 대를 넘게 판매하더라도 보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팩토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 생산 대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출은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전분기에 770억 나왔고요. 2분기에는 900억 가까이 나왔어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4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 통제에서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121선 부근에서 막히는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우리 산업은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쇼박스입니다. 오늘 쇼박스의 주가는요, 전 거래일보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12%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두 분이라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짝 덜고 가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쇼박스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백대윤 FA는 쇼박스를 조금 더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근거 때문인지요? 일단 오늘의 이슈가 뭐냐면은 넷플릭스와 장난감 모 살인자라는 이제 작품이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보게 되면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했던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검증된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화가 좀 더 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쇼박스의 조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태원 클라스의 드라마를 한번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작이 웹툰이었는데 이러한 좀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 쇼박스에서도 굉장히 이제 웹툰 기반의 IP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좀 보이고요. 이와 반면에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 개봉한 비상선언이 손익분기점이 500만인데 지금 198만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하반기 기대작이 한 4편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안 될 시에도 지금 OTT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IP를 가지고 있고 제작 능력이 있는 제작사들이 조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영화나 이런 쪽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뭐 OTT 쪽으로 뭐 판권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IP가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2차 창작물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저는 5를 드렸습니다. 네, 쇼박스. 일단 FA는 5를 줬고요. 이번에는 사용관 차장의 의견입니다. X예요. 네. 일단은 뭐 작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살인자 난감? 뭐 제목도 조금 이상한데 살인자가 난감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일단은 손석구, 최우식이 캐스팅됐다라고 대세 배우들이죠. 그런데 일단은 계약 금액 지금 공시한 걸 보면은 유보가 지금 기한이 25년 8월까지예요.
딱 3년 뒤죠. 3년 뒤에 이제 계약 금액이 공시가 되는 건데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3년 동안의 계약 금액 나오고 깜짝 놀라서 이제 샀는데 이런 기한들과 비밀 유지 기한이 3년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121선에 막히고 있어요. 이거 좋은 내용이어도 121선에서는 많이 밀리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밀리면서 대부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기관 외국인들의 특별한 매수세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 테마성으로 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가격적인 이탈이 좀 신경이 네, 쓰였기 걱정돼요. 때문에 쇼박스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종목 헬릭스미스 보도록 하죠. 오늘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X로 일치가 되는데 사실 이래서 제약바이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딱 결과를 열어봤을 때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미 아직도 손을 못 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사장님 어떻게 해볼까요? 글쎄요. 일단 이게 7월에 한번 미국 쪽에서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기되면서 8월 달로 연기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또 전일에는 약간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오늘은 또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글쎄요, 이 해왔던 경영진의 면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약, 바이오만 하는 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바이오 신약 쪽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1%만 주고 발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은 7% 수준까지 올라왔고 정말로 좀 시총이 작은 이런 기업들은 거의 캐피탈 수준 12에서 15% 이자율을 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금이 없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임상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 더 이상 자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기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돼야지만 결국에는 계약금 들어오고 그 뒤로 로열티 마일스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텐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솔직히 저도 내용들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말로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보다는 정말 이쪽에 능통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이 오늘장 마감에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를 위해서 매수하려는 두 개의 종목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카드스틸과 흐르스그 원천기술 보유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요? 열어보도록 하죠. 네, 백대현 FA는 TCC 스틸이고요. 여기는 BHI입니다. TCC 스틸이랑 카드 스틸이랑 어떻게 연결돼요? TCC라는 카드 게임의 종류가 있어서 네, 카드 스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출연부터 김민수 대표님하고 김민수 대표님과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 봐요. 네. 예. TCC 스틸, 왜 다음 주에 무엇 때문에 오늘 매수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TCC 스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은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원통형 셀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셀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 30%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서 2022년도에는 한 15% 정도로 시장 파이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체 업체들도 파우치형 배터리를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도 5배, 출력은 6배,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한 16%가 정도 증가한 배터리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완성체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조금 채택을 하고 연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추이에 따라서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가 한 83억 개 21년도에
초반부에는 이 정도가 사용이 됐었는데 30년까지 한 280억 개로 증가할 거라는 이제 수요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을 조금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표면 처리 강판에 비해서 전도성이 조금 우수한 대신에 가격은 조금 비싼 단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생산 물량은 한 20% 정도만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항 공장에 한 76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니켈 도금 강판을 증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공장은 2023년도 6월 달에 이제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한 1,9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신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6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정도 이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뭐 올타임 하이를 좀 경신 중인데 현재 13,00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 타점으로는 한 61평선 부근인 한 12,800원대에서 1차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 121평선인 한 12,000원대 초반대에서 조금 매수를 진행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11,500원, 그다음 목표가는 한 16,000원으로 잡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C 스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6,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1,500원이고요. 이번에는 흐르스그 원천 기술 보유. 네. 흐르스그 이거 HRSG라고요. 네. 해열 회수 보일러인데 네. 모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보니까 흐르스그더라고요. 흐르스그.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썼고요. 네. 일단은 이 포인트는 신정부 쪽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혜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원전이라던가 이런 부분 수주할 때 수주 금액 자체가 BHI가 바로 다음입니다. 그만큼 크게 수주를 하고 있고요. 보통 대형 원전 하게 되면 한 1,000에서 1,500억 정도를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원전의 활성화 정책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이고요. 대형 원전 쪽에서 기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BOP라고 해서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하는데 이게 탈기기, 뭐 급수 가열기 이런 쪽들의 자재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다 더불어서 SMR이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쪽도 기존의 어떤 원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100분의 1 크기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이런 쪽에 사용이 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빌 게이츠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일단 주고객사는 한전, 전력회사, 뭐 발전사업자, 대형 건설사, 제강회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LNG 시대가 일단은 도래했어요. 그래서 HRSG, 흐르스그가 정말로 이제 필수적인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기존의 화력, 발전, 폐열, 보일러 이런 쪽들이 잘 되는데 거기다가 원전까지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는 벌써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유력해졌고요. 거기다 폴란드는 한 4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가 12조 원. 뒤로 체코라던가 이런 쪽들이 8조 원 규모로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원자력에서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기업입니다. 네, BHI 원전 관련해 가지고 네. 주가가 시세를 여러 번 분출했는데 맞아요. 조정 시가 좋거든요. 네. 조정 때 다 안 맞으면 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또 그 조정 때는 더 지켜볼까 하고 엇박이 나서 네. 이 종목 참 사기 힘든데 오늘 그냥 바로 현재가에 매수해 볼까요? 네.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자리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저항대에서 막히는 자리, 저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8,000원이었어요. 근데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누가 사고 있느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까지 조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I 한번 저희 공략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으로 넘어가서 백대현 FA 기관 쪽이 매수하고 매도한 대표적인 종목의 좀 흐름을 볼게요.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모트렉스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배경에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씩을 다 달성을 했고요. 이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장 제품 개발 업체인데 전장 제품의 마진율을 조금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을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PCB 수급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게서 2분기 때 수익이 조금 난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3분기 매출도 좀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홀딩스인데요.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득이 났는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어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HL로 변경을 했는데 조금 주목해야 될 경우 종목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서 HL 클레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조금 주도를 하는 기업인데 레벨 3 자율주행 모드로 이제 올 하반기 제네시스 G90을 출시를 한다라는 이슈를 조금 가지고 있고요. 또한 레벨 4로 아이오닉 5 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범한 퓨어셀 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2거래일 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가 이제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수소차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네, 잠수함용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kW나 6kW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kW급에서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65억 원 규모의 이제 수주를 또 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결일 같은 경우에는 덴티움이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반면에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가장 임플란트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체 개발한 뭐 CT나 아니면 이런 개원이들을 공략을 하면서 또 중국 시장까지 또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고 마지막으로 녹십자입니다. 4거래 연속 매도세인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현재 미국 FDA랑 전임상 단계부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또 헌터 증후군이라는 치료제가 중국으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매출이 어떻게 영향을 가지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외국인 일단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게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괜찮네요. LG 디스플레이를 75만 주 2시 반 기준으로 매수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삼성전자 좀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강하게 매수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매도했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하이닉스를 54만 주 가까이 좀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중공업도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3만 주 매수하면서 조선 쪽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밑에 기자재 업체죠. 한국카본이 33만 주 신고가 형태에서도 계속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는 말씀드렸던 BHI도 23만 주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있죠. 카카오뱅크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섣불리 많이 싸졌다라는 생각에 손대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수급의 전환을 확인하고 반드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선알미늄이 이제 3자 배정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47만 주 넘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밑으로는 하나금융지주 28만 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대우건설까지 26만 주 이상의 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봤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고 시장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1.45%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지지부진했던 양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문제가 되는 게 유가라던가 환율, 연준 인사들의 반원 영향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이 814.0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25.4원, 현재까지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